문득 안 좋은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은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불안함과 찝찝함이 갑자기 밀려오는데 그날은 꼭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이거는 미리 일어날 일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는 걸까요? 네, 맞아요. 그걸 미리 알게 되는 거예요. 네, 미리 알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 생각 때문에 창조를 한 게 아니라, 그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창조를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오는 거예요. 직감이 꼭 좋으신 게 아니라 대부분 저런 걸 느끼지 않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막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어떤 딱 필이 와요. 안 좋은 필. 근데 그거는 웬만하면 맞아요. 그쵸? 안 좋은 예감은 항상 틀린 적이 없지라는 대사가 굉장히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도 많이 느껴봤을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알려주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너무 막 개의치 않으셔도 돼요. 아, 내가 이걸 만들었구나. 그러면서 막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질문 던지시잖아요. 질문을 던지시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제가 막 그런 말 할 때 있잖아요. 도대체 뭘 물어보는지 모르겠다. 혹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달라고 할 때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질문의 의도를 모를 때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이 만약에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을 작성을 하고 그것을 왜 알고 싶은지를 스스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정말 놀랍게도 그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했던 것들의 답을 얻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의 내면은 모든 답을 알고 있어요. 저보다 더 똑똑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질문만 명확하게 할 줄 안다면은 사실 저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내면에 물어보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못하는 이유가 질문이 되게 애매해요. 여러분의 질문을 보면은 되게 많은 경우가 뭘 물어보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너무 포괄적이거나 아니면은 목적을 모르겠어요. 뭘 알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질문하면은 대부분은 답을 얻어요.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저한테 질문할 때도 구체적으로 해주면은 저도 구체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슌카님 뭐 마음의 법칙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은 저는 솔직히 그렇잖아요. 애매해요. 대답하기가. 너무 해줄 말이 많잖아요. 그런 질문은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어떤 질문이 좋은 질문일까 생각을 하고 질문을 좋게 만드는 거. 거기서부터 참 지혜가 시작이 되는 거죠. 심성의 중요성은 높이지 않지만 하기 싫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때까지 해도 되는 거죠.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그러니까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심상화를 많이 하면 안 되나? 왜냐하면은 심상화를 많이 한다는 것은 뭔가 애쓰는 것 같으니까? 그런 생각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중요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심상화 많이 하면은?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질문이란. 이런 질문. 그러니까 이게 현진님만의 질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궁금한 점인 것 같아요. 이게 처음 나온 질문이 아니라 많이 나왔어요, 이런 질문이. 근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자, 심상화가 뭡니까, 여러분들? 자, 심상화는 여러분이 원하는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를 상상하고 거기에 머무는 겁니다. 네,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건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진 상태 속에 머무는 거예요. 이거는 하고 싶은 만큼 하셔도 돼요. 하고 싶은 만큼 하셔도 돼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나는 심상화를 해야만 돼 하고 뭔가 의무감에 사로잡히거나 뭔가 부담감에 사로잡히거나 그런 거면 좋지 않아요. 그런 건 좋지 않은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얼마든지 머물면 머물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해야지만 이루어질 거야 뭐 이런 마음 있잖아요. 이런 것만 아니라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상태에 머무는 것은 오래 머물수록 좋은 거죠. 그거를 뭔가 해야 된다 부담을 느끼거나 뭔가 많이 해야 된다고 부담을 느끼거나 압박감을 받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은 많이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루어진 마음으로 머물면 안 될까요? 네, 이루어진 마음으로 머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진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런 마음 상태에 머물면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 상태에 머무시면 되는 겁니다. 이루어진 마음 상태.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루어졌다면 어떤 마음일까? 이게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상상하는 것에 포커스 두면 안 돼요. 상상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상은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상상을 못해도 여러분이 바라는 상태에 주파수를 가지고 올 수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게 부예요. 돈을 원한다면은 풍요로운 느낌을 갖고 와야 돼요. 상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풍요로운 느낌을 갖고 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정말 충분히 머물렀다면은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나는 돈이 없으니까 뭐뭐 하면 안 돼. 나는 돈이 없으니까 돈이 뭐 얼마 없으니까 한 푼이라도 아껴야 돼. 이런 마음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나오면 안 돼.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은 부유한 상태에 머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말부터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었다면은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뀝니다. 행동이 달라져요. 그러면 정말 바뀐 거예요. 그 상태를 갖고 와야 돼요. 상태를. 어릴 적부터 부모님 마인드가 세상은 가난을 조장하고 정없고 힘든 곳이라는 생각으로 저를 길렀는데 제 마인드를 바꾸려면 좀 오래 걸리죠. 근데 그거는 사실 탈출님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컸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큰 사람들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해서 훌륭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죠. 그죠? 그렇게 막 세상은 뭐 풍요롭고 되게 정이 넘치고 되게 사랑이 넘치는 곳이야 라고 가르치시는 분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크신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부모님이 돈 아껴야 한다고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셔갖고 저도 아끼는 게 습관이 되었고 막 신발을 막 밑창이 다 뜯어지고 봤잖아요. 제가 그 네이버 블로그에다 글을 올렸잖아요. 거기 보시면은 신발 막 밑창 아예 없어질 때까지 신발을 막 3만원짜리 신발을 막 3년 넘게 신고 그랬어요. 저는 한 개를 옷도 16년 전에 산 옷을 최근까지 입다가 제가 이제 부유한 풍요로운 그런 느낌 속에 머물기 위해서 그때 버렸거든요. 그 전까지 갖고서 계속 입었어요. 16년을 입었어요. 16년을 16년 전에 산 옷을 그렇게 아껴 살았는데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지금부터 바꿔나가면 되죠. 돈을 쓸 때마다 아깝다는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런 자신이 느껴져서요. 그러니까 그게 봐봐요. 애쓰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애쓰는 게 아니에요. 애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억지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마음은 다 알고 있어요. 그냥 이거는 너가 더 부유한 느낌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쇼를 하는구나 라고 무의식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주파수에 충분히 머물러서 부유한 느낌을 갖고 와서 자연스럽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행동이 그렇게 나가고 돈을 쓰는 게 아깝지 않아지는 상태가 와요. 제 경험담인데 와요. 어느 정도 돈까지는 아깝지 않은 돈의 바운더리가 넓어집니다. 바운더리가 이 정도 돈까지 쓸 땐 아깝지 않은 거죠. 그냥 돈은 아낌없이 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바운더리가 넓어져요. 점점점. 그러면서 부에 대해서 풍요로워지는 거죠. 마음이 풍요로워지면 돈도 더 쉽게 들어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요즘 책도 여러 가지 보고 생각이 많아서 포라클 방법이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떠오르는데요. 슌카님이 추천해 주실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제가 깔끔하게 이야기를 딱 드릴게요. 제 경험담에 비추어서 얘기를 딱 드리고 아무래도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가 최근에 그걸 했어요. 3일 후 기적이 일어나는 일기의 방법처럼 3일 뒤에 이러한 소망이 이루어지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말 이루어진 것처럼 일기에다가 미리 써보는 거죠. 3일 뒤에 이런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한번 써보는 거예요. 오늘이 19일이니까 뭐 예를 들면은 22일 날 일기를 지금 쓰는 겁니다. 22일, 3일 뒤에 일기를 지금 쓰면서 뭐 예를 들면은 뭐 나한테 20만 원이 들어왔다. 뭐 그래서 행복했다. 뭐 이런 식으로 친구가 밥을 사줘서 기분이 좋았다. 뭐 이런 식으로 3일 뒤 혹은 뭐 상관없어요. 3일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뭐 하루 뒤, 이틀 뒤, 뭐 일주일 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며칠 뒤에 여러분이 원하는 소망 중에 작은 것들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미리 적어보는 거예요. 미리 적어보는 건데 그 말씀드렸죠. 자, 트랜서핑에서 말씀드리죠. 트랜서핑에서 한 가지만 하라고 나오죠. 한 가지만.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면은 여러 가지 마음이 흩어지기 때문에 제가 맨날 그 예로 드는 게 요리를 처음 하는 사람이 여기서는 김치찌개를 만들고 여기서는 뭐 파스타를 만들고 여기서는 뭐 스테이크를 만들고 이렇게 막 벌려놓으면 요리가 하나도 제대로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 개를 동시에 하는 건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 한두 개씩만 뭐 정 원하면 한두 개씩만 그렇게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래일기예요. 미래일기인데 그거를 하는데 제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쓰는 것까지는 뭐 상관없어요. 뭐 많이 하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쓰고 그 감정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감정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감정을 느껴야 돼요. 그게 이루어진 감정을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상태를 느껴보는 겁니다. 주파수를. 그걸 느껴요. 일단 느낍니다. 그러면 다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지면 잊어버리고, 잊어버리지 않더라도 계속 끄집어서 떠올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딴 거 하세요. 그냥 그거 했었는데? 라고 떠올라도 그냥 무시하세요. 그리고 그 날짜가 됐을 때 그거를 확인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확인하려고 하면 안 돼요. 확인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중요성을 높이는 거고, 그 중요성이 높아지면은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마음을 비워야 돼요. 그러니까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쓰는 것에 의의를 두세요. 쓰는 것에 의의를 두시고, 제가 해봤는데 너무 깜짝 놀랐던 게 3일 뒤에 이게 잊어버렸어요. 저는 진짜 쓰고 나서 잊어버렸는데 깜짝 놀랐던 게, 우연히 달력을 봤는데 달력에 막 써있는 거예요. 오늘 날짜에 이렇게 어떤 소망이 딱 써있어요. 그랬는데 봤는데 그 날짜에 소망이 제가 바라던 것보다 더 크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더 크게. 그래서 너무 소름 끼친 거예요. 왜냐면은 여태까지는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한 달마다 그 달에 이루어진 소망들을 적고 있거든요.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근데 여태까지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간이 안 맞았어요. 소망은 한 7-80%? 7-80%가 이루어졌는데 기간이 다 막 엉망이었어요. 막 기간이 막 심지어는 막 2주, 20일? 20일이 차이 나기도 하고 막 진짜 막 기간이 너무 안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으로 기간이 맞는 것도, 기간이 처음 맞은 건 아니죠. 몇 번 맞았었는데 기간이 맞으면서 초과 달성을 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초과 달성을 좀 이제 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갖고 뭐지? 해갖고 또 썼어요. 근데 또 초과 달성을 한 거예요. 또 3일 뒤에 그러고 나서 또 썼죠.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 기간 전에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기간 전에. 원래는 그 기간보다 한참 뒤에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면은 이루어질 만한 일들만 썼으니까 이루어지는 건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근데 자, 재밌는 건 여기에 반전은 여기입니다. 자, 3번째 썼을 때는 그거는 안 됐어요. 똑같은 소망을 썼거든요. 똑같은 소망을 3번 썼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종류의 소망을 막 분야를 바꾼 것도 아니고요. 똑같은 종류의 소망을 썼는데, 자, 3번을 썼는데 2번은 원하는 것보다 크게 이루어졌고요. 1번은 어림도 없었어요. 같은 종류의 소망인데도. 근데 저는 그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알았어요. 아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게 왜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제 조금 알겠다. 조금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2번의 소망은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 하고 나서 잊어버리기도 했어요. 쓰고 나서 잊어버린 거죠. 잊어버리고 딴 것도 했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제가 그 2가지 소망을 했을 때는 그 3일 동안 높은 주파수에서 계속 머물렀어요. 그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소망을 생각하지 않고 하루 종일은 아니더라도 그냥 수시로 좋은 주파수에서 계속 머물면서 뭔가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분을 계속 느꼈어요. 3일 동안 느끼니까 또 그렇게 되고, 또 3일 동안 느끼니까 그렇게 되고. 그랬는데 그 다음 3번째 때는 제가 막 어제 일기에도 썼다시피 막 복잡한 일이 생긴 거예요. 머리가 복잡한 일이. 그래갖고 막 기분이 나쁘진 않은데 막 머릿속이 복잡해갖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어갖고 막 그게 어제 터진 게 아니라 며칠째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3일 동안은 아무 생각을 못했어요. 3일 동안은 아무 생각도 못하고 막 머릿속은 복잡하고 막 잠도 제대로 못 자갖고 막 컨디션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높은 주파수에 머무는 거, 그리고 컨디션 조절을 잘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높은 에너지 수준을 유지를 했을 때 여러분의 소망이 빨리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높은 에너지 수준.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의 건강과도 되게 직결이 되는 거예요. 되게 여러분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높은 주파수에 머물고 있을 때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이든지 빨리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만 잘 쓴다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여러분은 이걸 생각했지만 그 이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는 그거예요. 여러분들 되게 막 많은 거 알려드렸잖아요. 제가 많은 거 알려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에 뭘 하든 간에, 확언을 하든 심상화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여러분의 감정 주파수가 높은 곳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곳에, 고양된 주파수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은 그 주파수에 머물 때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소망이 없어도, 제 경험담인데, 제가 소망이 없어도 좋은 일들이 생겨요. 신기하게.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막 친구가 갑자기 연락해갖고 나오라고 해서 나갔어요. 그랬는데 자기가 취직을 했다고 갑자기 쏘는 거예요. 1차, 2차, 3차를 다 쏘는 거예요. 그래갖고 친구들 동창끼리 모여갖고 다 얻어먹고,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냥 좋은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 주파수에 머물기만 하면. 뭔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소망을 쓴 게 있으면은 그 소망이 더 빨리 이루어진다는 거죠. 더 빨리. 소망이 간절한데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는지 신기해요. 간절하지 않으니까 잊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트랜서핑의 방송을 못 보신지 모르겠지만, 트랜서핑에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망의 중요성을 낮춰야 한다고 말하죠. 소망의 중요성을 낮춘다는 거는 간절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생각하면은 절대 소망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게 트랜서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망을 간절하게 생각하지 말아야죠. 그래야지 잊어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저도 잊어버린 거죠. 저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되면 좋고 아니 말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잊어버리는 거죠. 그게 만약에 정말 간절하다면은 저는 1분에 한 번씩 꺼내갖고 확인해 봤겠죠. 되나 안 되나. 근데 그렇게 했다면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그쵸?